자, 제주은행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력주를 여러분들이 편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제주은행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제주은행을 볼 때에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어떤 거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여다본다. 또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고 운봉이면 차익 실현한다.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좀 해드렸어요. 예전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대처하신다면은 이 제주은행에서 이런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죠. 자, 보시면 10월 16일 날은 문자 없었어요. 근데 10월 20일 날은 문자로 발송을 합니다. 얼마? 1% 11,450원에 편입하세요. 응? 목표 주가 12,500원입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넘겨요. 그럼 양봉인데 목표 주가 같다고 팝니까? 아니야. 양봉일 때는 안 파는 거예요. 언제 팔아요? 양봉으로 발생되다가 꼬리가 달리는 시점에 팝니다. 저는 겸손을 떨기 싫어요. 겸손 떨어서 무릎에서 사서 우리는 어깨에 팔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쟁이 뻥쟁이들이지. 그거는 HTS가 없고 MTS가 없을 때, 기계적인 매매가 힘들 때, 전표에 매수매도 주문 넣어서 객장에다가 주문을 오더를 넣을 때, 그럴 때인 거지. 12,500원이 목표 주가인데 양봉이 쫙 나와서 11,450원 대비 12,500원이면 양봉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데 어디서 어설프게 배운 뭐 3분의 1, 2분의 1 이거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그냥 맞는 내용인 줄 알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당황스럽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종목은 툭하면 상한가잖아. 20일 날도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상한가 간 종목을 10,000원짜리라고 쳤을 때 13,000원이 상한가인데 3분의 1이면 뭐야? 1,000원이 빠지면 고점에서 1,000원 빠지면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야? 그게 어깨인 거야? 에이 참 뭐 그렇게 합니까? 양봉인데 꼬리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봉인데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어요.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은 20%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했는데 20%를 넘겼어요. 그럼 완전한 오버슈팅이야. 오버슈팅인데도 계속 양봉이야. 아니 그러면 뭐가 무서워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오버슈팅 자락에서 양봉에서 음봉으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음봉으로 미끄러진다. 그때 차익 실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그게 20% 이상이면 관망. 다음날 보면 되니까. 20% 미만이면 더 고점에서도 따라붙을 수 있는. 제주은행이 아니 인터넷은행 안 한다고 하는데도 변동성이 나와요. 그럼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대처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속된 편으로 무슨 개뿔이나 이게 뭐가 내용이 있다고 얘를 끝내주고요. 제주은행이요 끝내주고요. 뭐가 끝내주냐고. 그냥 변동성만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 왜 움직여요? 엄청 좋아요. 끝내줘요. 이래야 여러분들은 또 좋아하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시고. 그 계속 좋대. 꼬리가 달려도 계속 좋대. 음봉이어도 계속 좋대. 그러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윤정도도 음봉이고 손실 많이 난 종목도 있습니다. 주력주에. 우린 주력과 수익 종목이 6, 7개 뿐이 안 돼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6, 7개 종목을 쥐고 있고 제주은행 같은 종목, 카카오뱅크, 금양 이런 데서 일부 추가 편입을 하는 거예요. 응? 이런 데서. 결론적으로 우리 종목도 손실이 있는 게 있어요. 하이닉스, 현대차 하반기에 14% 빠졌어요. 하반기에. 시장 2% 빠질 때 14%. 근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 네이버, 카카오 또 2차 전지주들처럼 프리미엄이 꺾여지면 걷잡을 수 없는 종목군들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꺾일 흐름이라고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 전체 시장에 연동된 거고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끝났다라는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켜보고 대처를 하겠다. 2차 전지는 탑픽만 갖고 있다. LG화학은 주력주로서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정도 수준에서의
기준. 나머지는 싹 다 정리하고 없어요. 금약마저도 이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응?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제주은행은 목표주가 15,500원인데 어떻게 됩니까? 15,000원대 탁 올라오고 꺾여서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전량차 액션이 된 거죠. 응? 전량차 액션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2일 날 얼마까지 내려와요? 10,000원 밑에 있었어요. 10,000원 밑에. 편입의 설정 범위도 잡아드리고 또 23일 날도 마찬가지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7일, 28일. 문자는 안 나왔다. 교육만 해드렸어요. 시장이 흉흉해서 이런 종목 소형주는요. 변동성 매매 교육 위주. 문자가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금 전 거는 이제 문자를 내보낸 케이스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문자를 안 내보냅니다. 그리고 문자를 내보낼 때 손절 범위가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교육용은 손절을 꼭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제주은행이 16일 날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16일, 20일 상한가 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화요일 상한가 온 거예요. 금요일, 화요일. 어마어마하죠. 9,970원? 아니에요. 9,970원 18% 아니라니까. 우린 20%까지 따라붙긴 하는데 이전에 불기둥 종목 검색기로 올려드리기 전에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벌써 9,500원부터 올려드려요. 9,500원. 이게 얼마? 15,000원대 초반까지 갑니다. 얼마? 50% 이상의 수익이 나요. 이게 16일 수익, 이게 20일 상한가 가고 나서의 수익, 이게 21일 추가 폭등 나왔을 때 수익. 그리고 잘 보세요. 꼬리 달렸을 때 초록 색깔로 줄 딱 걸어쳐. 전량 차익 실현. 3분의 1도 필요 없어. 2분의 1도 필요 없어. 고점 대비해서 내가 누적 수익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볼 수는 있죠. 1.5에서 3% 사이의 전량 매도. 응? 내가 10% 미만이다. 그럼 1에서 2% 사이의 전량 매도. 그러니까 두 차례 분할 매도를 일반적으로 권해드려요. 고점 대비 1%, 또 2% 밀리면. 변동이 원체 큰 종목은 훅 하고 밀리죠. 훅 하고 밀리면 훅 하고 밀리는 대로 따라붙어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28일이에요. 28일 기준에서도 고점에서 한번 툭 치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옳죠. 11,700원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결론적으로 16일, 12월 16일, 또 12월 20일 상한가, 21일, 27일 추가 변동성 확장, 추가 변동성 확장. 거래대금이 뛰어나요. 상승률이 높아서 꼭 들어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니 뭐 종가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어? 거기에다가 올라갈지도 누가 알았어? 미리? 모르죠. 모르는 과정 속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느냐의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터졌냐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1억주 터져야 1,000억입니다. 10,000원짜리요? 1,000만 주만 터져도 1,000억이에요. 제주은행이요? 거래대금 9위. 1,250억 터지고 거래대금 9위로 올랐어요. 그나마 전체가 지금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1,000억 미만의 종목 하나로 줄어들었지만, 그러니까 1,000억이 넘겨져야, 1,000억 전후에 놓여져야, 1,000억이 넘겨져야 20일 전후에 놓여지는데, 27일에는 1,000억 넘긴 종목이 거래대금 9위였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넘어가자고요. 거래대금이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급감을 했어요. 지금 기준에. 그리고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이 저렇게 조금 살아있어서 1,000억 넘는 종목이 19개 종목이나 형성이 된 거고, 그 전날 27일 날이죠. 27일 날 기준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15종목이나 됐네. 27일도. 그럼 그 전날이겠네. 26일. 볼까요? 계속 봐야 돼.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강렬하게. 그래서 28일이면은 26일 날에 무방이 되는데, 26일 날 거래대금 상위는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몇 위까지 올라오는지 그걸 보자라는 거고요.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 나와봐라 오바. 여기 있다. 9종목입니다.
26일 날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은 9종목뿐이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석을 퍼줘야 된다니까? 석을 퍼줘야 되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내가 수익 내겠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려나? 응?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려나? 그걸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금 들여다보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기준이냐 이걸 봐야 돼요. 11월 말에 이미 우리는 변동성 매매를 잘 잡아주시는 예쁜님 덕분에 제주은행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월 16일, 20일 상한가 간 날 주린열공 선생님 이렇게 6%, 11%의 수익 상한가일 때 또 12월 27일, 28일 기준에서 오늘도 3% 추가 수익입니다. 장 초반 책신하고 재편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응? 시카니 선생님 4.68%입니다. 수익 금액, 응? 이야, 멋지기. HJS 선생님 5.89%입니다. 응? 12월 16일 날 종목 검색기는 9,900원대잖아요. 매직 계산기는요. 9,540원에 이미 벌써 올려드립니다. 9시 1분 개장 초에 바로. 결론적으로 이 VI 바로 발동되고요. 거래대금 2위죠. 거래대금 2위 16일 날 거래대금 2위.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검색기로 거래대금 2위인 제주은행을 올려드렸고 결국은 상한가를 가요.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 처음 올려드릴 때 13% 그리고 고점 상한가를 딱 찍고 꺾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응? 상한가 이탈하고 마이너스 2%다 전량 차익 실현까지 기준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6일 날에 이러한 9.33%의 수익 발생이 됐지만 결국은 보시면 25%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지 전량 차익 실현이 됐다라는 거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이게 옳다라는 거야. 종가만 보고 25% 올랐네? 산 사람들 가져갔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지. 절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장중에 캔들의 종가, 일봉의 종가의 기준을 장중에 분봉으로 형성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가가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서 마무리됐다 할지라도 중간에 큰 휘청거림이 있었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 설정 범위를 구삭하는 게 모색하는 게 옳다. 19일 날 전량 매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20일 날 기준에 시가가 11,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11,450원 8%고 11,000원에 시작을 해서 4%더 치고 올라온 게 8%예요. 동시효과는 얼마? 한 3% 뜨고 시작한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이 전일 최고가에서 미끄러진 그 가격, 그러니까 최고가 수준으로 시초가가 나왔고 고점을 넘기면서의 흐름이에요. 어찌됐건 뭐가 어찌됐건 이거는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으니까 따라붙는 설정 범위를 잡고 문자까지 나간 거죠. 문자까지. 결론적으로는 문자 나가고 또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강세가 띄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대금 또다시 20일에도 2위, 16일에도 2위, 20일에도 2위. 그러고 나서 20일에 2위에서 23%, 또 상한가.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2%가 밀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 갖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그 20일까지의 누적 수급입니다. 21일 날 얼마 2천만 주 터주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다음 날도 갭상승이 나온다. 시초가가 13,750원. 그리고 4%가 14,300원. 약보합으로 출발한 건가요, 그러면? 어찌됐건. 약보합으로 출발한다. 어찌됐건. 결론은요, 우리는
갭상승, 그러니까 상한가 이후에 흐르면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VI까지 쭉 뻗어 올라간 이후에, 예? 변동성이 뭐 10%까지 올라온 이후에 15,250원 찍고 밀려요? 짤 없습니다. 차익 실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냐면, 앞서서 상한가에 16일이라든가 16일은 상한가 짝 실현하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땡큐 했어. 16일은. 근데 19일이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월요일에 변동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20일의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한 구간 그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 더 위쪽에서 편입을 했어. 응? 예를 들어서. 20일에도 상한가란 말이에요. 20일에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했고, 절반 나머지 물량과 21일 날 신규적으로 변동이 나올 때 따라붙은 물량,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어디서 해요? 평균 15,000원에서 산 거죠.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11,000원, 12,000원, 13,000원. 또 실질적으로 매직 계산기, 또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기는요. 9,500원, 9,800원. 이게 15,000원 올랐다고. 근데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저점제 편입이면 좋지만 저점제 편입이라는 게 쉽지 않죠. 눌렸다가 확 튕겨져 올라가. 일반적으로 추세 강화가 지속되지. 그럼 조금 더 높게 사더라도 추세 강화를 확인하고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1일 저 윗골이 달린 요 부분에서 요 윗골에서 이만큼에서 차익 실현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칙을 지켰으니까. 이날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에서 골이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 16일 날. 그 다음에 19일 날 쭉 뻗어 올라가. 그러나서 밀려? 차익 실현. 그 다음에 20일 날은 상한가야? 상한가? 오케이. 상한가에서 중간에 뭐 밀릴 때 차익 실현이라든가. 여기서 1차 차익 실현은 재편입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21일 날은 갭상승이 아니라 강세 띄고 쭉 뻗어 올라갔다 21일 날 꼬리 달라 전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중간에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에서 중간에 좀 잘라내고 대처를 했더니 오히려 유리하더라. 그러고 나서 27일 날 어떻게 됩니까? 주가 얼마야? 9,900원이야. 7% 8% 올라와서도. 그럼 얼마야? 9,000원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야. 우린 15,000원의 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없어서 안 쳐다보는데 9,000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돌리기 시작하더니 쭉쭉쭉쭉쭉쭉. 응? 9,000원 이하에서 7.9% 올라와서 9.9%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20일 날도 1,000만 주가 터지면 거래가 수반될 1,000만 주가 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7%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 1,000만 주라는 건 이제 1,000억 수준 그걸 넘겨라는데 1,000억은 앞서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 또 이틀 전의 기준으로 26일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9개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는 거다. 1,000억을 넘기면. 그리고 결론적으로 1,000억을 장 마감에 넘기는 걸 볼 거예요? 응? 그거 아니잖아요. 1,000억을 장 마감에 넘기는 걸 볼 거야? 아니죠. 그럼 언제 보실 거예요? 응? 1,000억을 언제 보실 거야? 장중에 9시 10분에 10%, 100억. 9시 30분에 20%, 200억. 10시에 30%, 300억.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거래량 기준이든 거래대금 기준이든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터지고 음봉이면 의미 없죠? 양봉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싸 제주은행이 약보합 출발하더니 바로 강세 9,750원 약세잖아요. 9,900원으로 끝난 애가 바로 강세 전환 강세 전환되더니 쭉쭉쭉쭉쭉쭉 시초가 돌파, 장중고점 돌파, 장중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쭉쭉쭉 VI 발동 28일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연구원님이 9시 16분에 이미 제주은행 역시 12월 27일 대표님의 불기둥 종목이었죠. 윤종 대표님이 좋아하는 종목의 조건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거래대금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겠죠. 응? 이용철 연구원님이 그렇게 해서 7.58%에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장중대표님의 기준에 윗꼬리 3분의 1 지지, 예? 그 다음에 윗꼬리 2분의 1 지지, 그리고 재돌파의 기준이 될 때는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 바닥 대비 2% 들어올리면 그때 기준에서는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앞전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12%까지 올라가 1조 이상짜리 종목, 이하짜리 종목 최대 20%까지 따라붙는다. 응? 시가총액 1조 이하는 더 가볍기 때문에. 응? 결론적으로 제주은행 12%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17% 나오고 20%까지 따라붙는다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2시 44분이고 프로그램이 여기 원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이 20만 주에서 28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11,000원에 있던 주가 1,900원, 1,800원 하던 게 순식간에 11,700원 온 거예요. 프로그램에 8만 주, 10만 주 그 물량으로. 그런데 여기서 맴돌다가 프로그램의 매도가 조금 나와서 28만 주 순매수에서 23만 주까지 줄어듭니다. 어찌됐건 그들의 물량이 초대량 물량은 아니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여파 또 윗방향성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견인됐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쪽이 매도로 소폭 일부 나와서 매수, 순매수 물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도 멀쩡하게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죠. 결론은 11,500원, 11,300원에 두 번 분할 매도하자. 뭐 종가는 그 수준에 끝났어요. 그럼 내일 또 사면 돼. 내일 거래가 급감하면 그러면 안 들여다보면 돼. 그렇지 않나요? 오늘 꼭 가져가서 오버나잇을 해서 저것을 승부를 보겠다. 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일주월봉 하나씩 분석을 하며 설명드렸던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장중 18.18까지 급등하는 모습으로 앞서서 매수 못하셨던 분들도 이제 어제 방송만 보셨더라도 수익권 때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할 수 있었다.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지 않았냐. 차익 실현 구간 설정해 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어? 결론은요. 녹화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녹화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 사이에 이해되세요? 녹화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 음선으로 음봉의 박스를 쳐드렸잖아요. 음봉의 박스를 결론적으로 이제 음봉의 박스를 이렇게 쳐드리고 11,700원을 찍고 이탈되는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요래요래 설정하십시오.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지만 초록 색깔로 중립으로 봅니다. 그 이전에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꺾이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개장 초에 중립으로 봤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거래 터져서 따라붙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초록 색깔 박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색깔 박스는 뭐예요?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20%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률이 고점 돌파할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응? 그죠? 결론적으로 뭐 전체적인 그 기술적 분석의 추세 부분 그런 거는 일주월봉으로 다 보는데 장중의 힘의 강도는 분봉으로 놓고 본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우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도움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멘토에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어? 지금 장에 오기 부린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유 뭐 우량주 좋지 계속 가져가면 끝내주겠지. 그런 게 어딨어. 한국전력 99년 이후에 99년도에 9월 달에 삼성전자에 시가총액 1위 뺏긴 이후에 지금 20위 밖에 내려가 있죠. 한국전력 시가총액 1위 했던 종목이. SK텔레콤이 우리나라의 초우량 그룹이잖아요. 회사잖아요. SK텔레콤 IT 거품 났을 때 어마어마한 500만 원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다가 그 SK텔레콤
그 종목이 500만 원 이상에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50만 원 기준이 잡힌 거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인수할 때 그 기점에서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좋은 종목 가져갔더니 수익이 계속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이버 카카오 초등학생 애들이 다 아는 그런 네이버 카카오 고점 대비 60% 70% 빠져요. 소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컨트롤을 다 일일이 못 해드리니까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접근 범위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그잖아요.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오는 종목을 왜 매매를 못하게? 그래놓고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기존의 네이버 카카오의 작년의 매매, 또 올해 2차전지의 매매, 또 제약바이오의 매매, 그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 2천억짜리 거래대금 2위까지 올랐는데 이건 매매 못한다. 그럼 안 되죠. 다만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거만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상승 장악 확인량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의 저 꼬리 부분들 다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고,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 정석적인 교육을 다 받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기준에서 제대로 하셔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나는 이제부터 교육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내셔야죠. 어떻게 해요? 9,970원 아니지. 매직 계산기에서 9,500원에 어찌됐건 그 가격에서부터 15,000원대 초반까지. 거래일수는요 16, 19, 20, 21 4거래일 만에. 수익률은요 50% 이상에. 그러고 나서는요 다시 10,000원이 깨지고 9,000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제 편입의 기준으로 이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교육은 나중에 받으셔도 되잖아요. 종목을 들이면 매매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죠. 종목을 발굴을 못 하시니까 지금은 일단 매매 사인을 받으셔야죠.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서 오시라니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윤정도, 우유 빛깔 윤정도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왜 시장이 왜? 라고 자신감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윤정도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뭐 여러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 중에서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VVIP. 오늘도 우리 직원분 혼났어. VVIP하고 VIP 차이가 뭐예요? 글쎄요. 그러고 있어. 결론적으로 VVIP는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장중 방송 중일 때, 또 장중 방송이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윤정도에게 의지해서 나 과금했는데 나 어떻게 뭐뭐 사 구성 짜줘. 매일매일 단타 치는 거는 좀 나 힘들 수도 있고 난 구성해줘. 그러면 내가 중간에 이거 차익 실현해요, 손절해요 물어볼 테니까 즉각 답 줘. 오케이. 그럼 방법은요, 윤정도는 라이브 방송 거의 24시간 하니까 가입하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 문의 전화가 아니라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잘 못 읽으면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콜센터 전화해서 나 질문 올렸는데 못 본 것 같아요. 답변 좀 빨리 주세요. 내가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외출해야 돼. 이렇게 하시든가. 그죠? 모든 것이 VVIP의 개념, 기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 매수매도 쌓인 또 장중의 기준,
또 나는 매매가 굉장히 원활해요. 종목만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VIP. 그렇게 해서 장중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자 지금 진입 구간입니다. 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여기를 넘기면 추가 편입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미리 듣고 미리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걸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공부도 한 번씩 하셔서 지금장에 되돌릴 때 큰 수익을 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